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책 발표로 인해서 화장품주들이 훨훨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서 중국 시장에서 큰 매출을 내는 만큼 이에 따른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중국 수출 물량이 많은 만큼 중국 경기가 살아날 경우 화장품 제조나 판매 기업들에게는 호재가 될 전망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전자기기 소재도 생분해가 가능해졌습니다. 전자 폐기물을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 공동연구팀이 완전히 생분해되는 세피아 멜라닌 기반의 전기활성 필름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 성과는 국제학술주인 커뮤니케이션즈 머티리얼즈에 최근 게재됐으며 친환경 세대와 맞는 활용도와 높은 성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석유 수요 정점으로 당분간 이러한 기조가 이어지면서 2050년 전 세계 수요가 18%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치가 나왔습니다. 오펙이 이러한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주요국들이 탈탄소를 시도하면서 화석 연료 수요가 급변할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신흥국들의 경제 성장에 힘입어서 장기간 석유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게 산유국들의 관측입니다. 세 번째, 지나서 네 번째 소식입니다. 메리츠증권에서 2차 전지가 부정적 심리를 소멸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메리츠증권이 2차 전지의 대표주인 LG에너지솔루션의 목표 주가를 기존 41만 원에서 47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서 미국의 금리 인하, 유럽의 보조금 지급 등 정책 변화 기대감으로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비관적인 심리가 다소 소멸될 구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또 한 번 인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국내 증시는 장 후반 들어서 그 상승폭을 반납해가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국발 훈풍에 상승 출발하긴 했었지만 역시나 그 힘을 유지해 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시장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도 고민이 많아지는 시점인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저희와 함께 오후장 전략들 촘촘하게 세워보시면서 내일 시장까지 함께 대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도 저희가 다양한 내용들 준비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실시간 조회 상위 종목군들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실시간 조회 상위 종목군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업은 센즈랩인데요. 센즈랩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그 주가 탄력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구글 바이러스 토탈에 CTX AI 엔진을 연동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오늘 시장에서 10% 넘는 급등세 나타내주고 있고요. K옥션도 살펴보겠습니다. K옥션은 지금 현재 상한가에 안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토큰 증권에 관한 법제화들 시장에 계속되는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관련주들로 함께 엮이면서 오늘 시장에서 수급이 상당합니다. 29.79% 상승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청담 글로벌도 바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청담 글로벌 중국 수혜주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청담 글로벌은 알리바바에도 화장품을 유통하고 있고요. 이러한 기조가 계속되면서 시장에서 좋게 풀이가 되면서 중국 경기 부양 드라이브에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기업은 삐아입니다. 역시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화장품 관련주인데요. 중국의 유동성 확대에 따라서 중국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화장품 관련주들 계속되는 상승이 이어지고 있고요. 삐아 같은 경우에도 중국 고객에 관한 점유율들이 상당히 큰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4%가량의 상승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핑거도 살펴보겠습니다. 핑거는 어제도 실시간 조회 상위에 이름을 올렸었는데요. 최근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습니다. 3일 회계법인과 AI 기반 개방형 ERP를 공동 개발했다라는 소식들 전해지면서 오늘 시장에서 주가 탄력도 이어갑니다. 26.12%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실시간 조회 상위 종목군들 여러분들께서 많은 조회를 하고 계신 만큼 시장에 관심이 많은 종목군들입니다. 자, 오늘 이러한 종목군들, 섹터군들에 관한 분석들도 함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후장 저희와 계속해서 함께 하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도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시장 또 마감 시장까지 살펴봐야 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하락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발빠른 시장 분석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정태근 이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또 저희 프로그램에 찾아주셨는데요. 자,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일단 분석을 받아보겠습니다, 이사님. 일단은 뭐 금리 인하를 하든 안 하든 시장 분위기는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목 장세. 오늘장 내일장 마감에 나오게 되면서 작년 12월 달 공매도 금지가 실시가 되고 난 이후에 뭐 개별 종목 장세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순환매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고 순환매에 의한 개별 종목 장세가 뭐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게 뭐 지금 현상인 거고 오늘은 오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가 좀 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어제 갔다 2차 전지가 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제 같은 경우는 반도체가 갔다 좀 쉬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제 이번 주 들어와서 바이오가 좀 쉬어가는 상황들이고 그러니까 돌아가게 되면서 상승 섹터들이 계속해서 바뀌다 보니까 일단 순환매 장세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순환매 장세 속에서 지속력 있게 가느냐 아니면은 뭐 테마처럼 단계 끝이 나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거 빼고 나면은 뭐 제가 봤을 때는 큰 이슈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시장이 좀 하락 전환이 됐는데 결국에는 이제 오늘 2차 전지가 좀 쉬어가게 되고 그리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가 이번 주나 좀 쉬어가게 되면서 좀 하락으로 전환되는 것 같아요. 일단 뭐 그 코스피 쪽 같은 경우 수급 쪽을 보게 되면 4천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뭐 수급 영향이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시장 전반적인 어떤 투자 심리 종목들 영향 이게 좀 더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 며칠 전에 뭐 아시겠지만은 코스피 쪽에 7천억 정도 매도가 나왔었지만 그 시장이 상승 마감했었잖아요. 네. 뭐 지수 대형주 장세였다라면은 그런 정도 매도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뭐 지수가 하락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으로 마감이 됐다라는 것들은 지수의 어떤 그 중대한 영향 요인 이런 부분들이 수급이 아니라 그러니까 투자 심리 뭐 종목의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이 뭐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4,70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 좀 쉬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제가 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그 날마다 그 종목별 등락해나는 걸 확인하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 쪽 같은 경우는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를 이제 뛰어넘었거든요. 하락 종목 수가 510 종목이고 상승 종목 수가 355 종목이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뭐 상승 종목 수와 하락 종목 수가 거의 비슷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등해지고 있네요. 네네, 그죠. 상승 종목 수가 820이고 하락 종목 수가 753이거든요. 그래서 하락 종목 수가 좀 늘어나게 되면서 그러니까 하락하는 종목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하락 종목 수가 늘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시장 어떤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이 되게 되면서 위축이 됐다기보다는 좀 쉬어간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최근에 좀 그래도 시장 분위기가 괜찮았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뭐 쉬어가는 흐름 이렇게 좀 보셔도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시장의 관전 포인트는 수급보다는 투시입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님께서 우리 투자자분들에게 좀 쉬어가라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제가요? 지난 방송에서도 쉬는 장이라고 네.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 이제 투자자분들 중에는 안 쉬고 싶으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께서는 저희가 또 대응을 해볼 만한 그런 섹터는 없을까요, 이사님? 오늘 시장에서? 제가 일단은 먼저 쉬라고 했었던 것들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금리에 대한 어떤 그 확인을 좀 하고 싶었어요. 금리 그러니까, 확인을 네. 체크를 하시고 일단은 제가 틀렸어요. 금리가 이제 동결을 예상했었는데 일단 인하가 됐었고 비컷을 맞아요. 했거든요. 네. 비컷을 했는데 일단은 동결을 할지 아니면 인하를 할지 거기에 대한 확신도 없었고요. 그리고 어떤 금리 결정을 하든지 간에 그런 어떤 시장 분위기를 좀 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추석 연휴가 좀 긴데 그 연휴 동안 뭐 굳이 매매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죠. 네, 그런 것도 그렇죠. 있었죠. 네. 만약에 지금 분위기가 괜찮지만 혹시라도 추석 끝나고 분위기가 좋지 않았었다라면은 들어가지 말 걸. 그렇죠. 그게 맞는 그렇죠. 거죠. 이 생각이 네. 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차를 좀 두고 대응을 해도 무방하다 생각이 들어서 좀 쉬라고 좀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지금은 뭐 지금도 파월이 나오고 있지만 잠시 여담이지만 난 정말 파월이 보기 싫으신가요? 보기 싫다기보다는 이런 표현 써서 정말 죄송한데 네. 정말 꼬장꼬장하게 고집 있게 생겼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누가 보면 그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번에 금리 결정도 제가 약간만 비꼬자면은 파월은 거봐 나 한다면 하지 이걸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걸 본 시장은 아이고 그랬어요 쭈쭈쭈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죠. 네. 그러니까 뭐 어떤 결정을 하든 뭐 제가 틀린 건 중요하지 않고 어떤 결정을 하든지 간에 이 결정에 의해서 시장이 좀 따라와야 되는데 연준의 금리 결정이 좀 시장에 끌려가는 모습이 있어서 조금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어요. 개인적으로 이제 전임이었던 옐런 의장을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이분은 정말 고집 있게 시장이 연준을 따라오게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맞다라고 봐요. 어찌 보면은 뭐 이 표현도 적절한 표현은 아니지만은 연준은 끝판 대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흔들리게 되면은 시장 전체가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시장 전체가 흔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연준이 시장이 좀 이끌려가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게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어요. 뭐 동결을 하든 뭐 0.5를 하든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이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연준이 독자적으로 시장을 끌어가는 결정을 했느냐 아니면 시장에 끌려가는 결정을 했느냐 그게 좀 중요한데 제가 봤을 때는 후자. 시장에 끌려가는 결정을 했었기 때문에 조금 아쉽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그래서 지금 괜찮은 업종이 뭐냐? 그렇죠. 그죠? 네. 일단은 그 이번 주 들어와서 화장품 섹터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화장품 같은 경우 오늘 이제 뭐 중국 부양식 때문에 아모니 맞아요. 퍼시픽 같은 종목도 급등 나오잖아요. 맞아요. 급등 나오는데 근데 결국 화장품도 북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제가 이제 연휴 전에 타이거 화장품을 해가지고 화장품 ETF를 기억납니다. 네. 드렸는데 화장품 쪽으로 이제 분위기가 좀 많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연말 다가가게 되면서 아마존 프라임데이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이제 사이버 먼데이, 박싱데이 그러니까 이런 일정 행사 그러니까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정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수출 데이터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북미 쪽에 매출이 많이 발생되는 이 화장품 기업들 같은 경우는 보는 게 너무나 당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실리콘투 같은 경우 얘기가 많이 나온 이유가 북미 쪽에 매출이 많아요. 매출이 많기 때문에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데 매출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뭐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한국콜마 아모니 퍼시픽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고 그 개인적으로 또 최근에 관심을 또 가지게 된 부분이 이제 오프라인적으로 공략하는 게 또 토니모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 뭐 중국도 봐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출 비중이 이제 중국 쪽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2021년도부터 이제 작년까지 보게 되면은 51%에서 아니 54%에서 33%까지 많이 줄어들었어요. 앞으로도 근데 많이 줄어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북미 쪽으로 보는 게 일단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북미 쪽에 어떤 일정이 많다 보니까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수출 데이터 이런 부분을 집중을 하게 되면서 결국 실적주로서 일단 퍼포먼스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 대선이 이제 12월 달에 있잖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네. 있다 보니까 대선 관련주도 좀 봐야 되는데 이번 주는 바이오가 좀 쉬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적어도 10월 말까지는 그래도 관심을 가져도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해리스도 그렇고 뭐 트럼프도 그렇고 약간에 대한 어떤 바이오 정책 이 부분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봐지고요. 그리고 최근에 해리스의 지지율이 조금 이제 올라갔잖아요. 1차 대선 끝이 나오는데 조금씩 올라가고 올라가고 있죠. 있죠. 네. 그래서 10월 1일 날 2차 토론이 있는데 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을 극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뒤지지 못하게 된다라면은 2차 전지를 포함한 신재생 쪽도 아마 다음 주 초까지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CS 윈드가 한번 차트를 보시면은 언제 이렇게 올랐지 네. 싶을 정도로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2차 전지도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독일에서 보조금 재시행에 대한 어떤 논의가 있다라는 뭐 이슈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해리스 같은 경우는 뭐 바이든의 정책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이렇게 본다면 2차 전지, 신재생 쪽으로 어떤 안도랠리 이런 것들 뭐 추가적으로 뭐 추적 상승으로 갈지 대한 부분들은 저 개인적으로는 대선 끝나고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대선 전까지는 뭐 해리스 어떤 지지율 때문에 안도성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제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였다고 좀 쉬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순환매여에서 쉬어가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엔캠이라든지 그리고 뭐 대주전자재료라든지 포스코 퓨침 쪽 같은 종목들 이런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올 상반기 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리튬 중국의 리튬 가격이 톤당 10만 위안을 넘어가게 되면서 10만 위안이 손익분기점이거든요. 이게 넘어가게 되면서 리튬 관련주들이 좀 부각이 됐었는데 부각이 되면서 가장 상승폭이 컸던 종목이 두 종목이거든요.
강원에너지, 미래나노텍. 근데 이 두 종목의 공통점은 뭐였냐면 실적이에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해서 상승이 나왔었는데 엔캠 같은 경우도 2분기 때 흑자 전환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 보게 된다면 2차 전지의 어떤 분위기가 괜찮아지게 된다면은 그 속에서 그러면은 또 이제 여기서 우등생은 누구냐? 결국 실적을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엔캠 같은 종목들 아마 가지 않을까, 추가 상승 나오지 않을까, 뭐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좋게 보시는 섹터분들은 바이오나 화장품 또 신재생 관련주들을 찝어주셨는데 신재생 중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추가 상승의 흐름들까지도 좀 내다보셨습니다. 자, 이사님 저희가 네. 지금 오늘 시장에서 중국 관련주들 부각을 받으면서 사실 화장품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네. 지금 시장에서. 그런데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은 화장품 관련주들을 조금 중장기로 봐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또 갈리지 않을까요? 화장품 섹터 내에서도? 중국 갈리죠. 관련주와 미국 관련주. 근데 결국 미국 쪽을 저는 봐야 된다고 봐요. 결과적으로요. 그 제가 조금 전에 수출 데이터 말씀드릴 때 네.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좀 줄어들고 있다고 줄어들고 말씀드렸잖아요.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은 작년도 그렇고 정말 랠리가 나왔던 화장품주의 특징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북미 쪽 매출 늘어나는 기업들. 그러니까 색조 화장품 중심의 북미 매출이 늘어나는 기업들의 주가 상당히 괜찮았었잖아요. 뭐 CNC, 일본까지 포함을 시킬게요. 미국, 일본 쪽에서 매출이 괜찮은 기업들. 아이패밀리 SC, CNC 인터내셔널, 코스메카 코리아, 뭐 실리콘투, 그리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이런 종목들. 공통점이 싹 다 이제 탈중국이거든요. 근데 이 탈중국 트렌드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더 간다라고 봐요. 그렇죠. 예, 예. 그 중국의 애국 소비주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중국 로컬 제품의 중국 그 로컬 화장품 제품에 대한 어떤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가게 되고 상대적으로 이제 한국 화장품들이 소외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흐름들 속에서 중국을 공략하는 게 좋을까요? 북미 쪽을 공략하는 게 좋을까요? 북미 쪽이 맞다라 보거든요. 지금 K-팝 흐름은 뭐 K 컨텐츠 뭐 하여튼 K만 들어가게 되면 지금 다 뜨는데 그래서 어쨌든 무게 중심이 중국에서 북미 쪽으로 넘어간 상황들이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해서는 북미 쪽으로 봐야 된다고 봐요. 그동안 LG 생활건강이라든지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 같은 종목들이 왜 소외가 됐을까요? 탈중국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쵸. 근데 결국 이 대기업들도 탈중국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결국 트렌드는 북미를 포함한 유럽, 동남아 이쪽에서 얼마만큼 영향 확장을 하느냐 이게 저는 관전 포인트를 봐지기 때문에 일단은 결론은 탈중국을 하게 되면서 매출 성장세가 나오는 기업들. 그러니까 예전에도 기업들 보신 게 맞다라고 판단이 되고 네. 그렇게 말씀드린 근거는 토니모리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중국 소비주였잖아요. 네.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들이 토니모리 같은 경우도 중국 오프라인 쪽으로 진출을 하게 되면서 영역 확장이 나고 있고 앞으로 수출 비중이 60%가 넘어갈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또 주가가 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이제 똑같은 소리 또 반복해서 정말 죄송하지만은 그래서 중국 쪽보다는 그래도 북미 쪽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어떤 매출 확대하는 기업들을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그러면 시장의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 자체는 탈중국 쪽으로 우리가 조금 눈을 돌리는 게 맞는 거네요. 이 부분은 조금 제가 애매한가요? 맞다 그렇다 얘기할 필요가 없이 시장에서 이미 보여지니까 그런 보여줬으니까, 부분들이. 예, 보여줬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중국 쪽 어쨌든 매출 비중이 글로벌 매출 비중에서 중국 비중이 어쨌든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인 거고 미국 쪽 같은 경우 미국이라든지 중남미 쪽에서 늘어나는 건 사실이니까 아무래도 줄어드는 시장보다는 늘어나는 시장 쪽으로 아마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런 말씀 또 드렸던 이유가 이번 주 금요일 날 미국에서 이제 중국의 전기차라든지 뭐 철강, 알루미늄에 관한 관세 인상이 들어갑니다. 네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국내 기업들이 또 수혜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조심스럽게 하는데 이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세계적으로 탈중국이 조금 진행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좀 동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탈중국 관련 섹터로 조금 더 주목을 해볼 만한 섹터들도 있을까요? 화장품을 제외하고는? 화장품을 제외하고는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섹터를 말씀드릴 것 같은데 게임즈요. 아 게임주요. 오. 지금 이제 국내 쪽 같은 경우는 규제 때문에 그렇고 네. 또 중국 쪽 같은 중국 게임 산업이 많이 크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국내 쪽에 규제가 있다 보니까 중국으로 진출해가지고 영역을 확장을 하고 있는데 이 판호라는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 사드 이슈 이후에 정말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이
길을 못 펴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게임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게임즈도 예전에 온라인에서 모바일로 넘어오게 되면 2014년에 주가 상당히 괜찮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에서 모바일 그리고 모바일에서 이제 STO도 이제 법제가 될 예정이니까 그와 관련돼 가지고 NFT라든지 이런 그쪽으로 해가지고 어떤 그 생성형 게임 쪽으로 가파르게 또 넘어가는 패러다임이 좀 나와줘야 또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두 번째 중국에 좀 제한된 것이 아니라 글로벌 전반적으로 공약 섹터를 조금 화장품처럼 좀 노선을 변경해가지고 북미라든지 유럽 쪽으로 이제 공략을 하게 되면서 그 속에서 지금 K처럼 붙으면 글로벌에서 인기가 되게 많잖아요. 그쵸, 근데 맞아요. 게임도 이미 K-팝이라든지 컨텐츠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음식들이 많이 저변 확대해 놓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확대는 저변은 인프라에 저는 컨텐츠만 잘 만들어가지고 인프라에 올리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는 시도를 한번 저는 게임 업체들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뭐 개인적인 바람을 얘기해 버렸네요. 그래서 게임주들이 좀 그렇게 탈중국을 하게 된다라면은 아마 2014년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지금처럼 지지부진하지는 않지 않을까? 뭐 그런 뭐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오늘 게임주에 관한 힌트들도 들어봤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어떤 종목군들 거래대금 상위로 랭킹되어 있는지 거래대금 상위 종목 바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입니다. 5종목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포스코홀딩스 먼저 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일본 제철에서 포스코의 지분을 매각한다라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악재 영향 받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2.59% 하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종목은 KB금융인데요. KB금융은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밸류업지수 편입에 불발되면서 이러한 우려감들이 또 시장 시세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4.63% 하락을 하고 있고 추가적인 전략에 관해서도 오늘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매물들이 좀 많이 출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대금 상위로 랭킹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모레퍼시픽 보겠습니다. 역시나 중국 경기 부양책에 관한 수혜주로 오늘 시장에서 상승 나와주고 있죠. 10%의 급등세 나타내주면서 오늘 시장에서 15만 2천 원 선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종목도 보겠습니다. 우리바이오 보실 텐데요. 오늘 시장에서 해리스 관련주들도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이죠.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책 수혜 기대감에 오늘 시장에도 강세를 나타내면서 5천 원 선 넘어섰습니다. 마지막은 엑셀세라피틱스 살펴보겠습니다. 낙폭이 좀 큽니다.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인공혈액 관련해서 이슈가 생기면서 주가 급등까지 일어났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도 쏟아집니다. 현재 8.73% 하락하면서 8,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가장 또 주목받고 있는 거래대금 상위 종목군들 살펴봤고요. 자,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KB금융에 관한 매도세가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밸류업 지수 발표가 났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금융주들에 관해서 악재로 좀 해석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사님 네. 어떻게 대응해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일단 실망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렇죠. 실망감이 일단은 먼저 해소가 돼야 주가락이 멈추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10월 달 넘어가면 이제 연말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분명히 배당 얘기가 나올 거라고 봐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배당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아마 주가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전혀 시장에서 예상 못했었죠. 금융 같은 경우는 당연히 들어갈 거라 생각했었고, 그죠? KB금융이나 하나금융 예상이 됐었는데 포함이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실망감에 의한 하락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참 이번에 밸류업 지수 물론 지금 화면에 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여기 포함될 또 괜찮은 종목들도 있습니다. 있지만은 정말 이제 한진칼 같은 여기 한진칼은 포함이 안 되가 있는데 한진칼 같은 종목들은 왜 포함이 되는지 사실 그렇게 이해는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왜 넣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 두 종목을 넣은 이유가 지수가 또 소외가 되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관심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려면 지수가 어쨌든 상승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정말 순수하게 이제 밸류 관련돼서 종목을 넣게 되면은 지수가 안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저런 지시라고 정말 죄송한데 저런 짓을 좀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밸류업 지수만의 어떤 그 독특함이 제가 봤을 때는 없어요. 그러니까 밸류업 지수를 만든 이유는 어찌 보면은 기존의 지수와는 다른 어떤 새로운 지수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라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많이 봐서 현대차 기아는 넣어도 된다고 보지만 삼성 하이스는 안 넣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상태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은 밸류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는 여력도 중요하지만은 오늘 의지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제 저기 포함된 기업들이 순수하게 이 밸류에 대한 의지들이 그러니까 여력도 중요하지만 의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밸류에 적극적인 의지가 있을까? 물론 세제 혜택이 있긴 하지만 세제 혜택 같은 경우도 국회 통과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금투세 때문에 시끄러운데 그런 거 시끄러운 상황들 속에서 밸류 세제 혜택까지 같이 통과시킬 수 있을까? 불투명하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라면은 글쎄요 소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지고 그러면서 예전에 이 비슷하게 지수를 만든 게 있거든요. 아마 아무도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그 한국판 다우 지수를 만든다 그래가지고 K탑 30 지수라고 있거든요. 한국판 다우 지수를 해가지고 의지는 정말 좋았잖아요. 네. 근데 그거 활용합니까? 안 하잖아요. 근데 밸류 지수가 지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자막에도 나오고 있지만은 세제 혜택 저거를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 보게 되면 통과될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금투세 관련해서 네. 금투세 포함해 저 두 가지 다요. 세제. 금투세 포함해서 세제 때까지. 지금 아마 금투세 저 문제 때문에 세제 때까지 묶어서 아마 야당 쪽에서 통과시켜 주려고 안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분위기이긴 네, 했죠. 그죠. 네.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럼 그런 분위기라면은 굳이 투자자들이 밸류 지수에 있는 종목들에 관심을 가질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저기에 뭐 한국 셀석유 같은 종목도 좀 포함을 시켰으면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한국 셀석유 같은 경우는 원래 저 개인적으로 하는 종목인데 좋아하시는 네, 종목이잖아요. 개인적으로 하는 종목인데 계속 살아가시는 종목이잖아요. 계속 언급을 하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30만 원 정도 되거든요. 3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주가 30만 원 기준의 DPS, 그러니까 주당 배당금 2만 5천 원 이상 하는 기업이 없어요. 지금 비슷한 기업이 현대차인데 현대차도 이제 목표 주당 배당금이 10,000원이잖아요. 거기에 2.5배가 넘는 배당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차라리 그런 기업을 포함시키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한 주당 저거는 분기 배당입니다. 저게 저렇게 저렇게 나가게 되면 시청자분들은 결산 배당으로 착각하거든요. 피디님이 저를 안 좋아하시나 봐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그 분기 배당입니다. 이번에 분기 배당이고 결산 배당은 아마 저거보다 결산 배당은 작년에 그 연 배당이 이제 수령해 주셨네요. 분기 배당 이렇게 나가야 돼요. 이렇게 나가 오히려 안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결산 배당을 보면 2만 5천 원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분기 배당까지 하게 되면서 2천씩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진짜 최소 2만 5천이라 보고 있거든요. 주가 30만 원에 만약에 3만 원 배당하게 되면은 배당 수익률이 10%예요. 우리나라에 그런 게 없거든요. 그렇죠. 네, 절대 없어요. 그리고 그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주주 환원율도 높죠. 거기다가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저퍼란 그 PBR이라든지 ROE라든지 이런 것도 개인적으로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숨겨진 어찌 보면은 배당주잖아요. 눈에 안 보이는 흑석이 진주 같은 네. 경우에는 그런 걸 좀 발굴해가 넣었었다라면 또 명분이 더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뭐 개인적으로 많이 좀 아쉽죠? 아쉬워요. 솔직히 말하면 좀 많이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은 결론은 어쨌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어떤 종목들이 포함이 되고 이걸 얼마만큼 이제 끌어주냐고 한 건인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포함된 기업들이 좀 약하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뭐 세제 혜택 이런 것들을 아직 국회 통과된 게 아니기 맞아요. 때문에 네. 이게 과연 실효성 있게 갈까라는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게 된다라면은 제2의 K탑 30 지수가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밸류 지수에 관한 사실 이제 다양한 의견들이 좀 공존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우리가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환경들이 네네네.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속 불발이 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자율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죠? 고등학교 때 개인적으로 그 자율학습이 도입이 되는데 말이 자율학습이지 강제잖아요. 그렇죠. 강제로 시키니까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뜬금없이 이런 얘기 왜냐면은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율적으로 과연 할까요? 일단은 자리 잡기 전까지는 조금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이런 얘기하면 자유민주주의가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은 초반에는 약간의 좀 강제를 넣고 강제성이 네, 그래서 채찍과 당근 이래가지고 지금 채찍적인 부분은 좀 강제성을 좀 넣고 당근은
그래도 투자를 하려면은 수익이라는 게 좀 매력적인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매력을 좀 당근으로 좀 넣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리 잡기 전까지, 자리 전까지 그런 것들도 했으면 조금 더 이제 투자자들의 어떤 환영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네. 아쉬움도 좀 있죠. 네. 네, 시장을 또 떠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또 섹터 한 가지만 또 이사님께 네.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전에도 이제 관심 있게 말씀을 해주셨던 기억이 나는데 STO 관련주들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또 이미 주목을 받았던 섹터이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어떻게 또 추가적인 전략들 잡아보면 좋을까요, 저희가? 이게 결국 그거죠. 일단 이제 정부에서 우리가 만들어진 운동장에서만 축구를 해. 공터에서 하지 말고 우리가 만드는 운동장 안에서 돈 내고 그게 수수료겠죠? 돈 내고 여기서 축구해. 결론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법제화가 완료가 되고 이게 출시가 되기 전까지는 뭐 관련된 종목들 많잖아요. 오늘도 보게 되면은 한번 살펴볼까요? STO 관련된 종목이 K옥션지, 핑거, 서울옥션, 뭐 갤럭시 SM, 갤럭시 머니터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일단 어쨌든 STO가 도움이 될 거란 기대감들 때문에 그와 연관돼서 이제 비슷한 사업을 했던 이 기업들이 부각이 될 건데 근데 결국 만들어지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누가 돈을 버냐 이게 저는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자, 지금 코인 시장이 조용해요. 근데 또 코인 시장이 화랑이 되게 되면은 누가 돈을 많이 벌까요? 거래소. 거래소가 벌겠죠. 그죠. 네. 거래를 하게 돼서 발생된 수수료 때문에 거래소 돈을 많이 벌겠죠. 그러면 답은 또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STO 법제화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게 되지만은 이게 결국 제도권 안에 들어와서 상용화 이런 부분이 되게 된다라면 저는 결국 증권사가 돈을 벌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이런 것들을 해왔던 거 이런 플랫폼들을 결국 증권사들이 많이 해왔었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지금은 뭐 K옥션, 핑거, 서울옥션 같은 이런 개별 종목을 봐야 되겠지만은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용화가 되게 된다라면 거래가 활성화되게 된다라면은 결국 이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봐야 되는데 그 플랫폼을 이제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곳은 결국 증권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사 수혜가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증권사 얘기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 이제 이게 수수료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드린 거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은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물론 증시가 좋았었지만 그때 당시에 증권사에 어떤 상품이 있었냐면은 펀드. 아, 맞죠. 그죠, 펀드. 그때 제가 펀드를 안 했으면 주식 쪽에 업을 안 했을 거예요. 오. 그때 제가 괜히 펀드를 해가지고 주식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아무튼 그때 어쨌든 이게 웃긴 게 매일매일 수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 신기해가지고 주식 공부하게 됐는데 그랬었죠. 그리고 2011년도 같은 경우는 대형 증권사 중심으로 랠리가 나왔었어요. 그때 뭐가 있었냐면은 자문형 랩. 이게 자문형 랩에 15조가량의 자금이 몰리게 되면서 대형 증권사가 갔었거든요. 그럼 결국 증권주가 다시 가기 위해서는 그런 상품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찌 보면은 STO가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STO 같은 것들이 활성화되게 되면서 플랫폼 거래가 활성화돼서 많이 거래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면은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증권사가 한 수익 캐시카우 역할을 하게 되면서 증권주를 좀 이끌어주지 않을까 뭐 그런 아이디어를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이사님은 코인 투자는 하시나요? 할 거예요. 아, 할 거예요? 네, 할 거예요. 그동안은 하실 솔직히 거면 너무 늦게 하시는 거 시작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게요. 그 여태껏 제가 그러니까 이 갑자기 코인 얘기를 정말 죄송한데 제가 바닥은 정말 잘 잡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주위 사람들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주위 사람들 돈을 버는데 제가 그 정작 돈을 못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도 이더리움을 사야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때 샀으면 그때 따블 먹었어요. 아, 근데 저는 못해 그때 깜빡하고 안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하려고 이더리움 현재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야기를 좀 종합을 해보자면은 지금 STO 관련주로는 지금 현재 주목을 받는 종목군들보다는 실질적인 사업 수익성이 기대될 수 있는 증권사들을 좀 주목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투자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드디어 종가 베팅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떤 섹터군들 좀 주목을 하고 계세요, 이사님께서는 현재 네. 시장에서? 일단 사실 화장품을 하려고 그러다가 오늘 지난주 보니까 화장품 이미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뭘 할까 맞아요. 하다가 이제 신재생, ESS 결국 헤리스 그쪽으로. 쪽으로 일단 네. 보고 있습니다. 일단 2차 전지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좋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이 분위기가 결국 신재생 전체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지금 정도의 어떤 미국 대선 분위기라면은 다시 한번 신재생 쪽 같은 경우에 오늘 준비한 종목이 좀 튀지 않을까라는 오. 그런 생각을 네.
좀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CS인대 같은 경우 흐름이 상당히 괜찮잖아요. CS인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해상 프로젝트 1, 2를 현재 다 진행했던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흐름들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는데 오늘 준비한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SK 이터닉스예요. SK 이터닉스인데 올해 초에 미국 ESS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진출을 해가지고 이제 200메가와트급의 이제 그 ESS를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블룸 에너지 이쪽 같은 경우도 고효율 연료 전지에 대해서 한국 공급권을 이제 보유를 또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신재생이 보게 되면 미국 쪽을 봐야 되는데 미국 쪽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점들이 어찌 보면은 SK 이터닉스의 주가를 좀 이끌 만한 요인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ESS에 또 LF 배터리가 또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LF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양극재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양극재 또 원료가 되는 리튬 가격 최근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보니까 중국 탄산리튬 가격이 톤당 7만 5천 위안까지 또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찌 보면 원가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리튬 가격도 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원가 절감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그럼 원가 절감 효과가 나타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또 이제 ESS의 어떤 확장, 사업 확장 이런 부분도 이루어지게 된다라면은 또 이제 숫자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매출에 대한 기대감들 뭐 이런 것들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냥 최근 해리스 지지율이 좋다 보니까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아마 이런 ESS 같은 경우도 그 분위기에 따라서 또 같이 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런데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시세를 이미 분출을 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들이 있을지는 좀 의문이 들기도 하는 것 같은데 네네.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 지금은 2차 상승을 노려야 되겠죠. 말씀하신 자리가 9월 11일 날 이제 상한가가 나온 맞아요. 자리거든요. 상한가가 나왔어요. 네네. 상한가 나고 난 이후에 일단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눌림목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봐요. 네. 물론 여기서 상한가 나온 날 바로 이렇게 빵빵 치고 나가면 좋겠지만은 지금 화면에 보신 바와 같이 네. 상한가 이후에 현재 조정이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어제 오늘 양봉 흐름이 나오고 있고 오늘 양봉이 나오게 되면서 양봉에서도 거래량도 증가를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렇게 본다면은 일단 18,000원대 부근에서 지지를 보이고 난 다음에 소위 말하는 계단식 상승으로 다시 한번 주가 상승 시도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근에서는 뭐 충분히 일단은 많이 기다렸고 그리고 지금부터는 진입을 충분히 해도 괜찮은 어떤 기술적 흐름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했습니다. 네,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는 또 시장의 주목을 받았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도 또 중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리튬 가격에 관한 네네.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리튬 가격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럼 리튬 가격이 바닥을 찍고 또 올라가는 그런 시점이 되면은 네네. 이게 악재로 반영이 될 수도 있나요? 네, 맞습니다. 악재가 될 거예요. 그런데 시장은 항상 보고 싶으면 보고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이제 리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게 결국 전기차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들이고 그리고 ESS에 대한 수요가 또 증가한다는 얘기잖아요. 원가가 올라가는 만큼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또 마진도 증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마 그때 되면 시장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또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똑같은 현상이도 어쨌든 시장이 좋게 해석했다가 안 좋게 굿뉴스가 해석. 배드뉴스가 되고 그렇게 그죠? 되는 부분도 배드뉴스가 있잖아요. 굿뉴스가 되고. 그러니까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시장이 결정할 거라고 보고 그리고 결국 2차 전지 시장이 좋게 흘러가게 된다라면은 리튬 가격 올라가는 거 그렇게 신경 안 쓸 겁니다. 2020년도에 2020년도, 2021년도 잘 보세요. 그때 리튬 가격 어마어마하게 비쌌잖아요. 근데 2차 전지 그렇게 악재가 안 됐었거든요. 리튬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시장이 좋으면은 좋게 해석을 하고 시장이 안 좋으면 안 좋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까지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종가 베팅에 관한 구체적인 전략들까지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이사님께 감사 인사 드려볼게요.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시 50분경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헤즈볼라가 텔아비브 인근의 모사드 본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미사일 공격을 했다라는 이야기 들어오게 되면서 보합권에 머물던 우리 양시장이 급격하게 내림세를 거는 모습이었는데요. 우리 시장 정확히 어떻게 마감이 됐을까요? 네,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에 반영이 됐습니다. 오히려 장마감 된 게 다행이다라고 느껴지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 모두 다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특히나 코스피 지수는 1.34% 큰 폭의 하락세로 마감지었고요. 코스닥 지수도 1%가량의 하락세 나타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600선을 다시 한 번 더 내어주면서 시장의 불안감들 가득한 채 마감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업종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시장에서 어떤 업종들이 상승했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중국발 이슈가 있었죠. 경기 부양책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승을 했는데요. 특히나 이런 중국 쪽에 수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부분은요. 아모레퍼시픽도 그렇고 아모레퍼시픽 우선주도 그렇고 장 초반과 중반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는 건데요. 연속성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시장은 또 어떻게 펼쳐질지 좀 불안감이 많은 시점인 것 같고요. 아모레퍼시픽 그래도 종가는 9% 상승 마감했습니다. 송원산업도 8.23%,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석유, 철강 가격들 상승에 힘입어서 6.25% 상승했습니다. 코스맥스도 이제 중국 쪽의 매출처가 굉장히 큰 기업이기 때문에요. 오늘 시장에서 5.94% 마감했지만 사실 장중에는 더 큰 고점을 기록했다는 부분들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업종들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섬유 의복 업종들도 이 시장에서 중국발 수혜를 가져갔었는데요. 특히나 형제 엘리트 같은 경우에는 또 중국 관련된 기업으로까지도 부각을 받으면서 오늘 상한가 나타내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국내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 그리고 중국의 수출 수혜를 받는 기업들 상승이 나와줬고요. FNF 마찬가지입니다. 4.55% 상승했고 한세실업도 의류 관련한 테마로 엮이면서 1.82% 상승 나와줬습니다. 신원 같은 경우에도 의류 관련주이죠. 중국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 있었지만은 1%가량의 작은 상승률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락 업종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통신업 역시나 하락을 했습니다. 인스코비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가 알뜰폰 관련한 그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또 통신업으로 엮이면서 밸류업 지수와 함께 그러한 모멘텀들 받아가면서 시장에서 하락이 나왔고요. KT나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시장에서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나 통신주는 최근 들어서 계속되는 약세 흐름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바닥 구간 파악하기 어려운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현대퓨처넷도 1.34%, LG유플러스도 9,810원에 마감 지었습니다. 자, 다음 업종도 바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금융업도 하락을 했죠. 역시나 기대했었던 금융업들들 밸류업 지수에 관한 희비가 엇갈리면서 오늘 시장에서 하락이 나왔습니다. DB손해보험도 6% 넘게 하락을 했고요. LG 같은 경우에는 관련 종목군들은 밸류업 지수에 편입됐지만 LG 자체는 밸류업 지수에 편입되지 못하면서 오늘 7% 넘는 하락세 보여줬습니다. DB금융투자도 7.57% 하락하면서 시장의 하락을 이끌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업종별로 살펴봤는데요. 아직 시장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에 관한 전략들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은 또 어떤 흐름들 이어져 갔는지 궁금합니다. 한번 바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장중 한때 770선을 웃도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장 후반 들어서 계속해서 이 상승분을 조금씩 토해내더니 결국 지정학적 리스크가 빵 하고 터지자마자 보이시는 것처럼 1%대 내림세 보이면서 760선이 다시금 깨진 채 거래를 마감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업종 통해서 오늘의 흐름은 어땠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계 장비 먼저 들고 왔습니다. 제일 MNS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에 관련 종목인데요. 일단 간밤 테슬라가 연이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간밤 상승의 원인 당연히 중국 경기에 있었습니다. 만약에 중국 경기가 좋아지고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 중국에서 또 테슬라 차량이 잘 팔릴 수 있다라는 것이 그 상승 모멘텀이 됐고요. 그리고 삼성 SDI와 GM 역시도 이 합작 공장이 무려
1조 원에 이르는 설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오늘 그래도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일부 종목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도 오늘 그래도 흐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태성 같은 경우에는 20% 넘는 고공행진을 한 채 거래를 마감 지었고요. 오늘 52주 신고가를 다시금 달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개별 호재 있었습니다. SK텔레콤 발이었고요. SK텔레콤이 세계 이동통신 시상식에서 온디바이스 AI 관련한 기술 상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이 태성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데 한 몫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없지만 오늘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는 장중 소폭이나 오르면서 시가총액 1위 자리 잠깐 맞봤다라는 것은 얘기해드리면서 다음 업종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은 바로 금속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알맥 같은 경우에는 20% 가깝게 오름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개별 호재 하나 있었습니다. 미국 물류공장 본격 가동화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금속 안에서는 중국 경기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속에 구리, 금, 은과 같은 이런 원자재 가격이 오름세를 보였는데 이 안에서도 또 구리가 4%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전반적으로 강세 보이는 모습이었죠. 이 KBR 메탈 같은 경우에는 2%대 오름세로 장을 닫았습니다만 사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였다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다음 업종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하락 쪽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제약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코스닥 시총 상위단 약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죠. 오늘 장중 한때였지만 알테오젠이 8% 넘게 고꾸라지게 되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흔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상위단의 제약바이오 종목들 삼천당 제약, HLB, 리가캠 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차트 한번 살펴봤더니 2에서 3거래일 연속 음봉으로 마감한 것을 우리는 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안에 또 엑셀 세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상한가 안착 후에 거래를 닫았었죠. 개별 호재 어제 있었습니다. 정부의 15년짜리 장기 인공 혈액 프로젝트의 주간 기업으로 선정이 됐다라는 소식을 받았지만 오늘 이렇게 10% 가깝게 내림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닫았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업종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출판, 매체, 복제 쪽인데요. 오늘 플레이위드가 정말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거의 하한가 부근까지 거래되기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25일 0시에 로안2라는 MMORPG 게임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약세를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반면에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 리니지 M이 또 대규모 업데이트를 했다라는 소식 받으면서 장중 한때지만 6%대 강세를 보이기도 하면서 이렇게 게임주 내에서도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 보였다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할 테고요. 이 소프트 캠프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수 약세로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딥페이크, 보안 쪽에서는 그래도 웃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호재에 있었습니다. 이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만약에 소지하거나 시청만 하더라도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그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것이 그 상승 모멘텀이 됐지만 이 소프트 캠프는 함께 합류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새벽이 되면 드디어 마이크론 실적 발표 나올 예정입니다. 사실 월가에서는 굉장히 비관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마이크론 잘 달래줄 수 있을까요?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마감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수급이 갈피를 잃은 모습인데요. 그 수급의 갈피가 잡히는 대로 저희가 발빠르게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시장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내일 시장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